인천 신포동 허름한 칼국수집입니다. 정장 입은 72세 노인이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대한민국 5대 재벌 한성그룹 회장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3일 전 이 남자는 거지였습니다.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입고 인천의 허름한 칼국수집에 나타났죠. 손님들이 소리칩니다. 냄새나, 나가. 진상 손님이 거지를 밀칩니다. 꺼져. 그 순간 27살 칼국수집 주인이 몸으로 거지를 감쌉니다. 뜨거운 국물이 그녀의 팔에 쏟아집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거지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이 여자의 진심을 시험하려 했지만 시험당한 건 자신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주일 전입니다. 서울 한복판 63층 한성그룹 회장실입니다. 박진우 회장 72세입니다. 3대째 이어온 재벌가의 수장이죠. 맨손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5대 기업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손자 박민석이 들어옵니다. 할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의 손에서 펜이 멈춥니다. 손자의 떨리는 목소리. 72년을 살며 수많은 위기를 넘겼지만 이 순간만큼은 불길합니다. 말해보거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펜이 책상에 떨어집니다.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누구냐? 인천 신포동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이수진이라는 분입니다. 쾅! 회장이 책상을 내리칩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칼국수집,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민석이 한 발 물러섭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2년 동안 만나왔는데 2년이나 나 몰래. 학력은? 차갑게 끊어 묻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부모는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고졸해. 고아라고? 할아버지, 그런 게 중요합니까? 닥쳐. 회장이 서랍을 열어 명함을 꺼냅니다. 민석에게 던지듯 건넵니다. 서울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신과 가서 상담받아. 2년 동안 그 여자한테 홀린 거야.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제가 정신이 이상해서 수진 씨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회장이 돌아섭니다. 창밖 서울 전경만 바라봅니다. 민석이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섭니다. 문이 닫힙니다. 혼자 남은 회장입니다. 주먹을 불끈 쥡니다. 칼국수집 주인. 고작 27살짜리가 재벌 손자를 노렸어. 분명히 돈을 노리는 거야. 전화를 겁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들어와. 사설탐정 연결해. 그리고 48시간 후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도착합니다. 48시간 후입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가 회장 책상에 놓입니다. 회장이 봉투를 뜯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입니다. 이수진, 27세. 인천 신포동 칼국수집 운영. 사진이 보입니다. 앞치마를 두른 수진의 모습입니다. 페이지를 넘깁니다. 10살 때 부모 교통사고 사망. 고아원 출신. 14살부터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 21세 칼국수집 인수. 보증금 권리금 4천만 원. 그중 3천만 원 대출.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재산 현황. 통장 잔고 470만 원. 대출 잔액 1,200만 원. 월 순이익 80에서 120만 원.
임대료 월 200만 원. 회장이 코웃음을 칩니다. 월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역시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연애 경력 전무. 박민석이 첫 남자친구. 박민석과 만난 시기 민석의 신분이 알려진 직후 회장이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집니다. 역시 배경 알고 접근한 거야. 가난한 여자가 재벌 아들 만나면 당연히 돈 노리는 거지. 그때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특이사항 매주 일요일 독거노인 15명에서 20명에게 무료 칼국수 제공. 회장이 멈칫합니다. 무료? 돈도 없으면서 공짜로?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이미 2년 전부터 해왔다고 합니다. 쇼야, 쇼? 착한 척 하는 거지. 재벌 며느리 되려면 이미지 관리해야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진짜 본성을 내 눈으로 봐야겠어. 김비서. 예, 회장님. 30년 된 작업복. 노숙자가 입을 만한 옷 구해와. 냄새나고 더러운 걸로. 김비서의 눈이 커집니다. 네. 직접 가볼 거야. 거지로 변장해서.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인천 신포동 칼국수집입니다. 허름한 간판이 보입니다. 따뜻한 칼국수. 냄새나는 거지 할아버지가 문을 밉니다. 바로 회장입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집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립니다. 코를 막습니다. 으악 냄새. 주인장, 저 사람 좀. 한 손님이 자리를 옮깁니다. 회장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자, 어디 한번 보자. 손님들 눈치 보고 날 쫓아낼 건가? 그때 주방에서 수진이 나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칩니다. 수진의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하지만 곧 환하게 웃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저기 따뜻한 자리에 앉으세요. 회장이 놀랍니다. 주저함이 없어. 수진이 거지를 구석 자리로 안내합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불평합니다. 주인장, 저기 다른 자리 없어요? 죄송해요. 저쪽 창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거지에게는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어르신, 뭐 드실래요? 칼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칼국수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수진이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회장이 가게를 둘러봅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의자들. 하지만 깨끗합니다.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수진과 어르신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10분 후 칼국수가 나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고기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수진이 물까지 따라줍니다. 회장이 놀랍니다. 돈도 없는데 거지한테 이렇게 푸짐하게. 연기인가? 누가 보고 있는 줄 알고 칼국수를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때 수진의 팔이 보입니다. 긴 흉터가 있습니다.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회장이 멈칫합니다. 저 흉터는 계산할 때입니다. 7,000원이에요. 회장이 구겨진 지폐로 정확히 7,000원을 냅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밖으로 나옵니다. 회장이 뒤를 돌아봅니다. 수진이 테이블을 닦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해. 더 확인해야 해. 토요일 저녁입니다. 회장이 다시 거지 차림으로 칼국수 집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손님이 더 많습니다. 회장이 구석에 앉습니다. 그때 술 취한 40대 남자가 소리칩니다. 이게 칼국수야. 짜기만 하고. 테이블을 쾅 내리칩니다. 국물이 튑니다.
수진이 급히 다가갑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새로 갖다 드릴게요. 죄송해요. 새로? 시간 없어. 환불해. 남자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냅니다. 바닥에 뿌립니다. 이거 다 주워. 너 같은 칼국수집 주인은 이게 어울려. 수진이 무릎을 꿇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줍습니다. 회장이 주먹을 쥡니다. 참을 수 없어. 하지만 수진이 일어섭니다. 음식값은 안 받을 테니 조용히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눈빛은 단호합니다. 남자가 투덜거리며 나갑니다. 바로 그때 으악! 구석자리 할머니가 쓰러집니다. 수저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저분 쓰러지셨어요. 수진이 뛰어갑니다. 할머니를 흔듭니다. 할머니, 할머니. 대답이 없습니다. 수진이 즉시 119에 전화합니다. 네,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할머니를 바닥에 눕힙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옵니다. 보호자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제가 같이 갈게요. 앞치마도 벗지 않고 구급차에 올라탑니다. 가게에는 손님들만 남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지? 그냥 나가자. 나중에 내면 되지. 하나둘 나갑니다. 회장이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장사를 포기하고 회장이 병원까지 따라갑니다. 응급실 복도입니다. 수진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앞치마를 입은 채로 머리는 흐트러져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1시간, 2시간. 수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장이 멀리서 지켜봅니다. 대체 왜 저렇게까지? 의사가 나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셔서 살았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가 들어갑니다. 수진이 계산대로 갑니다. 보호자 아니시면 본인이 내셔야 하는데 수진이 망설입니다. 하지만 카드를 꺼냅니다. 제가 낼게요. 35만 원입니다. 카드를 긁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회장이 멀리서 봅니다. 35만 원. 통장에 470만 원밖에 없는데 수진이 할머니 병실을 확인하고 나옵니다. 밖은 이미 깜깜합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봅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가게에 뛰기 시작합니다. 회장도 차를 타고 따라갑니다. 칼국수집에 도착한 수진입니다. 문을 엽니다. 불을 켭니다. 텅 빈 가게입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습니다. 테이블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테이블을 닦기 시작합니다. 회장이 차 안에서 봅니다. 사람이 돈보다 먼저 눈을 감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였어. 일요일 아침 7시입니다. 회장이 칼국수집 앞에 섭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줄이 서 있습니다.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입니다. 회장도 줄 뒤에 섭니다. 문이 열립니다. 어르신들, 어서 들어오세요. 수진이 환하게 웃습니다. 어젯밤 운 흔적은 없습니다. 칼국수가 나옵니다. 모든 어르신들에게 고기 듬뿍 정성스럽게 담긴 그릇들입니다. 1시간이 지납니다. 어르신들이 하나씩 나갑니다. 은혜야, 잘 먹었어. 다음 주에 또 올게. 아무도 돈을 내지 않습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계산대로 갑니다.
얼마입니까? 7,000원이에요. 매주 일요일은 우리 어르신들 날이거든요. 회장이 묻습니다. 공짜로 주는 겁니까? 네. 왜?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수진이 회장을 봅니다. 어르신,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않습니다. 10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죠.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칼국수 한 그릇을 사주셨어요. 따뜻한 국물은 슬픔도 녹인다고 하시면서 그 한 그릇으로 살았어요. 팔을 걷어올립니다. 긴 흉터가 보입니다. 14살 때 식당에서 설거지하다가 끓는 물에 데었어요. 병원비 없어서 제대로 치료 못 받았죠. 부끄럽지만 이건 제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증거예요. 수진이 미소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주고 싶었어요. 회장이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급히 일어나 가게를 나갑니다. 며칠 후입니다. 회장이 다시 칼국수집 근처에 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50대 남자가 들어갑니다. 건물주입니다. 테이블을 쾅 칩니다. 임대료 4개월 체납 800만 원. 서류를 수진에게 내밉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조금만,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맨날 그 소리, 공짜로 밥 나눠주니까 돈이 어딨어. 건물주가 주머니에서 스티커를 꺼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 미납시 강제 철거. 유리창에 붙입니다. 다음 주부터 장사도 못해. 간판도 떼. 나갑니다. 수진이 주저앉습니다. 그럼 어르신들은 그날 밤입니다. 전기가 끊긴 칼국수집입니다. 수진이 촛불을 켭니다. 장부를 펼칩니다. 통장 470만 원. 필요한 돈 1,300만 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회장이 차 안에서 봅니다. 전화를 겁니다. 김비서, 신포동 건물 주인 찾아. 당장 만나. 다음 날 아침입니다. 회장 저택입니다. 민석이 큰 가방을 들고 들어옵니다. 할아버지, 뭐 하는 거냐? 집 나갑니다. 뭐? 할아버지가 끝까지 반대하신다면 저도 제 길을 가겠습니다. 수진 씨 가게가 다음 주면 문 닫습니다. 저라도 함께 있어야죠. 돌아섭니다. 문이 닫힙니다. 회장이 혼자 남습니다. 가슴을 움켜쥡니다. 병원입니다. 회장님,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처방전을 받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마이너스. 일주일 후입니다. 서울 최고급 레스토랑입니다. 민석과 수진이 들어옵니다. 정장 입은 회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진이 경악합니다. 어르신, 3번 갔습니다. 회장이 말합니다. 첫 번째, 거지 차림으로 갔을 때 당신은 손님들 눈치 안 보고 날 받아줬습니다. 두 번째,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당신은 장사 포기하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일요일 아침, 당신은 돈 없으면서도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회장이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민석이 놀랍니다. 할아버지, 72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무릎 꿇은 적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앞에서는 당연합니다. 제발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 봉투를 꺼냅니다. 건물 샀습니다. 체납된 임대료도 다 처리했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어르신들 계속 섬기세요. 수진이 회장을 일으킵니다.
세 사람이 포옹합니다. 6개월 후입니다. 확장된 칼국수집입니다.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민석도 주방에서 면을 삽니다. 수진이 행복하게 웃습니다. 벽에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한 여자가 어린아이에게 칼국수를 주는 사진입니다. 그 아래 문구, 따뜻한 국물은 슬픔도 녹인다. 회장이 사진을 봅니다. 여보, 당신이 살린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됐어요. 세 사람이 함께 칼국수를 먹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칼국수 간판이 보입니다.